지금부터 순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그 수학에서 그 경우의 수를 구하는 데 있어서 특히 그 우리가 그 순열과 이 조합이라고 크게 나누어지는데요. 먼저 이 순열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순열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서로 다른 네 개 중에서 세 개를 우리가 그 뽑아 바로 그 일렬로 우리가 배열하는 방법의 수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네 개 중에 이 서로 다른 네 개죠. 그 중에서 세 개를 뽑아서 이 일렬로 배열한다는 거죠. 일렬로 배열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그 두 가지 사항이 크게 중요하게 됩니다. 첫째는 그 일렬로 이 배열한다는 게 중요하고요. 두 번째는 이 안에 그 말은 들어있지 않지만 그 우리가 중복해서는 안 된다는 그 네 개 중에서 세 개를 뽑는데 중복해서 안 된다는 이러한 이 두 가지 사실이 우리가 이 순열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A, B, C, D라는 이 네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세 개를 뽑아서 일렬로 세우는 방법이죠. 쉽게 얘기하면. 그래서 그러면 1, 2, 3, 이 세 개를 뽑아야 되니까요. 이 첫 번째에 올 수 있는 경우가 우리가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? A, B, C, D 네 개 중에서 첫 번째 올 수 있는 경우는 당연히 네 가지가 올 수 있겠죠. 그 A, B, C, D 네 가지가. 두 번째에 올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? 결국은 첫 번째에서 왔던 그 한 가지는 빠져야 되겠죠. 그래서 결국 이제 세 가지가 되겠고요. 결국 세 번째 올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. 그러면 이러한 그 각각의 경우에 우리가 항상 그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 생각하는 건 중요한 거죠. 이걸 더해야 될 것인지 곱해야 될 것인지.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? 연속해서 우리가 그 세 명을 이렇게 뽑아야 되겠죠. 첫 번째로 뽑는 걸로서 끝나서는 안 되니까 결국은 연속해서 이루어져야 돼서 결국은 곱의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해서 이게 전부 다 24가지다 라고 이렇게 그 경우의 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. 이게 바로 그 순열이 되겠는데요.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순열을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합니다. 그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여기서 r개를 뽑아 가지고 그 우리가 일렬로 세우죠. 바로 배열하는 방법이겠죠. 그러면 방금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일렬로 세우니까 이걸 바로 우리는 순열이다 해서 순열을 우리가 그 영어로 표현하면 퍼뮤테이션이라고 합니다. 퍼뮤테이션에서 이 앞에 있는 P자를 따서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일렬로 세운다 해서 n 퍼뮤테이션 r 이렇게 읽게 됩니다. 그래서 이 n개란 게 이 앞에 있는 게 바로 이 서로 다른 n개를 이야기하는 거고요. 이 뒤에 있는 r이 바로 r개를 뽑아서 일렬로 배열하는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그 앞에 A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? 4개의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3개를 뽑는 경우니까요. 결국은 우리는 그 4 퍼뮤테이션 3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순열을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이 n 퍼뮤테이션 r이라는 거, 이렇게 우리가 그 수학에서 기호를 써서 그 정의한다는 거. 우리가 가장 그 011 다시 1번에 우리가 그 수학의 정의라는 개념이 있는데요. 수학의 정의가 있는데, 수학이란 건 결국은 그 하나의 우리가 그 기호의 학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. 그래서 n 퍼뮤테이션 r이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이걸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결코 우리는 그 이 n 퍼뮤테이션 r이나 수학이라는 기호로서 상대방과 대화를 하지 못하게 되겠죠. 수학도 일종의 하나의 언어이기 때문에요. 그래서 그 새로운 그 수학에서 기호가 나오면 반드시 이 기호가 n은 뭐고 p는 뭐고 r이 뭔지 하나하나에 대해서 정확한 그 의미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그거는 그 수학을 우리가 잘하기 위한 하나의 그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니까요. 그 반드시 다시 한번 그 수학의 정의에 대한 기호의 학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요. 그러면 구체적으로 n 퍼뮤테이션 r이 이게 어떻게 계산될 거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결국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일렬로 배열해야 되니까 첫 번째 올 수 있는 방법, 두 번째, 세 번째 쪽에서 마지막에는 r번째에 오겠죠. 그러면 앞에 A에서도
4개의 서로 다른 것 중에서 3개를 뽑아서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을 생각해 봤듯이 첫 번째에 올 수 있는 경우는 모두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? 전부에서 n개가 있겠죠. n개가 있으니까 첫 번째 올 수 있는 경우는 n가지가 있겠죠. 두 번째 올 수 있는 경우는 첫 번째에서 오는 거 외에 한 가지 제하니까 n-1가지가 되겠고요. 세 번째 올 수 있는 경우는 앞에 두 가지에서 두 번 사용한 거 외에는 다 올 수 있겠죠. 그러니까 n-2가 되겠습니다. 결국 세 번째 이 2를 빼주는 거니까요. 그 R번째 올 수 있는 경우는 n-R-1기가 되겠죠.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n-R 플러스 1이 되겠죠. 그러면 이렇게 각각의 경우에 우리가 그 번째 뽑았을 때 우리가 이걸 곱할 것이냐 더할 것이냐 하위 법칙과 곱의 법칙이 중요하다고 그랬죠. 첫 번째 우리가 그 뽑은 걸로서 만족해서는 안 되겠죠. 두 번째도 뽑아야 되고 계속 연속해서 뽑아야 되겠죠. 연속해서 결국 R번째까지 뽑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걸 다 곱해줘야 되겠죠. 그래서 n 퍼미테이션 R이라는 것은 결국은 n 곱하기 n-1 곱하기 n-2 해서요. 마지막에 n-R 플러스 1까지 되는 거. 이게 n-R 플러스 1이라는 사실 이걸 좀 알아두시고요. 이 n 퍼미테이션 R을 우리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일단 알아두시기 바랍니다. 그런데 이때 이 R이라는 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아서 일렬로 배열을 시켜야 되니까 당연히 그 R은 바로 0보다 크게 되겠죠. 0보다 크고 결국 R보다는 N보다는 결국은 작거나 같겠죠. 그러니까 4개 중에서 4개를 전부 다 뽑아서 일렬로 나열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등호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. 그래서 n 퍼미테이션 R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. 또 하나의 그 n 퍼미테이션 R을 우리가 계산하는 데 있어서는 그 우리가 n 팩토리아라는 factorial 팩토리아라는 한국말로 우리가 계승이라고 이야기합니다. n 계승에 n 팩토리아 이렇게 읽는데요. n 팩토리아라는 게 뭐냐? 우리가 그 4명을 우리가 일렬로 그 세우는 방법, 일렬로 나열시키는 방법. 우리 흔히 4명을 일렬로 나열시킬 때 우리가 그 선착순이라는 이런 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. 그 누가 먼저 그 빨리 오느냐 이 순서대로 1, 2, 3, 4, 1을 우리가 선정한다고 하면은 첫 번째 올 수 있는 경우는 결국 4가지가 되겠죠. 두 번째는 3가지가 되겠고요. 세 번째는 2가지가 되겠고 네 번째 올 수 있는 경우는 마지막 한 명이 되겠죠. 결국 4명을 일렬로 세우는다. 일렬로 세우는데 일단 세우니까 배열하고요. 일렬로 배열하고 두 번째 중복하지 않는다. 중복이란 말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순열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판단한다고 그랬었죠. 그래서 각각의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곱해야 되겠죠. 그럼 4명을 일렬로 세우는 데 있어서의 방법의 수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죠. 예를 들어 5명을 일로 세우는 방법은 5 그래서 이제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런 식으로 해서 5에서 마지막 1까지를 쭉 곱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이거 너무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쓰기가 귀찮으니까 이거 우리는 4 팩토리아라고 이야기하고요. 이거는 바로 5 팩토리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. 그래서 n 팩토리아다라는 이야기는 n-1, n-2에서 계속 곱해서 3 곱하기 2 곱하기 1까지 이렇게 곱해주는 이 개념이 바로 이 수학에서 이야기하는 n 팩토리아가 되겠습니다. n 계승이라고 이야기하고요. 그러면 n 팩토리아를 우리가 이렇게 정의한다면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0 팩토리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? 원래는 이게 0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지만 0이 아닙니다. 0 팩토리아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1이 되는데요. 1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은 앞으로 우리가 그 n 퍼미테이션 R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데요. 일단 0 팩토리아는 1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n개 가운데서 하나도 안 뽑는 경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? n개 가운데서 하나도 뽑지 않는 방법의 수도 이거는 한 가지다. 0가지가 아닌 한 가지다라고 하도록 하시고요. 그러면 결국 우리가 그 n 팩토리아라는 것 n에서 n에서 결국은 3이 1까지 이렇게 곱해진 거라고 그랬었죠. 그러면 n 퍼미테이션 R을 그동안에 어떻게 정의했습니까? n-1 해서 결국 n-R 플러스 1까지를 쭉 곱해준 걸로 이렇게 봤지 않습니까? 그러면 이 수는
그 다음 수는 얼마가 되겠습니까? n-r이 되겠죠. r에서 하나 더 적어야 되니까요. 그 다음에 n-r-1이 되겠죠. 그래서 결국 3 곱하기 2 곱하기 1까지 이렇게 곱해지는 이런 상태가 되겠죠. 그런다면 이 부분은 결국은 얼마가 되겠습니까? 이 전체는 결국은 우리가 n 팩토리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. 그런데 이만큼을 뒤에 더 곱해준 거죠. 그 n 퍼미테이션 r이라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니까요.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은 n-r에서부터 시작해서 3 곱하기 2 곱하기 1까지 나가는 거니까 이건 n-r 팩토리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죠. 그래서 결국은 n 퍼미테이션 r이라는 것은 이 n 팩토리아를 결국은 n-r 팩토리아로 나눠주는 이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이해할 수 있겠죠? 여기까지라는 것은 결국은 이만큼을 더 곱해준 게 n 팩토리아고요. 그만큼을 나눠줘야지 그럼 앞부분에 나온 이 부분만 나올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n 퍼미테이션 r이다라는 것을 이제는 팩토리아 개념을 빌려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. 그래서 4 퍼미테이션 3이다 한 이야기는 뭐죠? 4 곱하기 3 곱하기 2였었죠. 4부터 시작해서 3개를 이렇게 연달아 곱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? 이걸 이제는 우리는 팩토리아 개념으로 이야기하면은 4 팩토리아를 결국은 4-3 팩토리아로 나눠주면 된다. 결국은 이게 4 팩토리아, 1 팩토리아 되겠죠. 1 팩토리아야 뭐 당연히 1이라는 사실은 알 수 있을 거니까요. 그래서 이거는 4가지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. 그러면 그 n개 가운데서 n개를 뽑는 방법의 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? n개 가운데서 n개를 전부 뽑는 방법이니까 이것도 당연히 한 가지 방법이 되겠죠. 그러면 n 퍼미테이션 r을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우리가 그 정의에서 기호로 써보면요, n에서 n-n 이 팩토리아가 되겠죠.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? 결국 0 팩토리아분의 n 팩토리아가 되는 거죠. 그런데 이게 이러한 0 팩토리아가 이 n에서 n개를 뽑으니까 결국은 이건 n 팩토리아가 되는 거죠. n에서 n개 중에 서로 다른 n개에서 n개를 일렬로 쭉 나열시키는 거니까 n 팩토리아가 되니까요. 이게 n 팩토리아가 되려면 결국 0 팩토리아가 1이 돼야 된다라는 왜 0 팩토리아가 1이 돼야 되는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n개 가운데서 하나도 뽑지 않는다. 하나도 뽑지 않는 방법도 이게 1이라는 이야기죠. 이 이야기는 n 팩토리아를 n-0 팩토리아로 나눠주는 이 개념이니까요. 그럼 n 팩토리아를 n 팩토리아로 나누면서 결국 1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 순열의 수에 대해서 우리가 경우의 수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그 첫 번째 우리가 배운 게 순열의 수인데요. 이 순열을 잘 이해해야지만 앞으로 그 경우의 수뿐만 아니고 뒤에 나오는 확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순열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. 순열이라는 건 다시 정의하면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 없이 r개를 택해서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이라고 했었죠. 그래서 그걸 우리는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순열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n 퍼미테이션 r이라고 했고요. 얘는 서로 다른 것의 개수고 r은 택하는 것의 개수다 라는 이야기를 알아두시고요. 그러면 이 n 퍼미테이션 r의 이 순열의 수를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이 첫 번째 n가지가 올 수 있고 두 번째 n-1가지, 세 번째 n-2가지. 그래서 결국은 n-r 플러스 1가지가 되겠죠. 왜 그러면 r-1이니까 정기하니까 n-r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. 결국은 이게 모든 경우에 우리가 곱해야 되겠죠. 연속해서 우리가 그 일렬로 세워야 되니까요. 거의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사실. 그 다음에 r은 0보다 크나고 n보다 작다는 거. 그 다음에 n 팩토리아, n개에서 n개를 뽑아서 일로 쭉 나열시키는 방법은 n에서 n-3이 1까지 쭉 곱해지는 거다. n 계승 팩토리아라고 했고요. 0 팩토리아는 1이고요. n에서 하나도 뽑지 않는 경우도 1이다.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가지가 빠졌는데요. 우리가 n 팩토리아를 n가로 n-1 팩토리아로 할 수 있습니다. 그렇게 했어요. n-1, n-2로 쭉 나와서 3, 2, 1인데요. n 팩토리아가. 근데 결국 n-1부터 n-2, 3, 2, 1까지 한 게 이게 얼마입니까? n-1 팩토리아죠. 그래서 결국 n 팩토리아는 n가로 n-1 팩토리아다. 또 이런 표현도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알아두시고요. n 퍼미테이션 r은 이렇게 계산이 된다. 팩토리아로 하면요. n-r 팩토리아분의 n 팩토리아라는 사실을 반드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.